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일 변호사입니다. 지금 SKT의 유심 해킹 사태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정선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민주주의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2025년 4월 SK텔레콤에서 발생한 대규모 유심 해킹 사건이 이게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서 부정선거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유출된 이 유심 정보, 이게 복제폰 제작, 그리고 디지털 신원 도용에 악용될 수가 있다. 그래서 선거 시스템의 취약점과 결합될 경우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SKT 유심 해킹, 이게 왜 위험하냐? 이번 해킹으로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직접적인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유심 고유 식별번호와 인증키가 포함됐다는 겁니다. 유심 고유 식별번호 그리고 인증키. 근데 이 정보만으로도 복제폰 제작이 가능하다. 그리고 모바일 본인 인증 시스템을 통한 허위 계정 생성이 우려된다. 이게 엄청난 거죠. 복제폰 만들고 허위 계정 생성할 수 있고, 특히 온라인 선거 홍보와 투표 확인 시스템에서 복제폰을 이용한 대량 가입자 사칭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전자투표가 시행될 경우에 인증 과정이 조작되어서 투표 결과가 왜곡될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부정선거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디지털 신원 도용 통한 투표 조작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복제폰을 이용해서 다수의 가상 계정을 생성하고 이를 통해서 온라인 여론 조작이나 투표 플랫폼 접근 권한을 탈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관위가 내부자 없인 불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이번 사건으로 유심 해킹으로도 외부에서 시스템 침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제 내부하고 외부하고 통하지 않으면 내부자의 협조 없이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해킹이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외부에서도 내부자의 도움 없이 시스템 침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선관위 관계자의 유심을 복제하여 복사 휴대폰을 만든 후 각종 비밀번호를 탈취해서 선관위 내부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암시장 데이터 유통과 외부 세력 개입이 또 우려된다는 것인데요. 해커가 유출 데이터를 다크웹 등에서 판매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국가적 차원의 선거 방해로 이것이 이어질 수가 있고, 이미 25일 KS 한국 고용정보의 데이터가 대규모로 탈취되어서 다크웹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T의 유심과 탈취된 개인 데이터가 결합되어서 부정선거가 자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나 북한 등 외부 세력의 개입 가능성도 경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심칩에 백도어를 씹는 방식은 주로 중국발 해커들이 사용한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야말로 문제인데요. 이 SKT의 45시간 지연 신고와 정부의 미흡한 초기 대응은 선거 관리 시스템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SKT이 바로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45분 지나서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알고 나서 정부도 조치를 초기에 미흡하게 했다는 거죠. 이거는 선거관리 시스템에 되면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는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 악화로도 연결이 돼서 선거 결과를 국민들이 믿지 않으려 할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려 할 것이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중앙선관위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져 있는데 선거 관리에 이런 대규모 해킹 사건이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얼마 있으면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이게 자칫하다가는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비상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선관위 의도와 상관없이 이번 해킹 사건으로 디지털로 이루어지는 모든 선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고 개인정보 취급 과정이나 전산으로 결과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외부 해커에 대한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해킹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대규모 선거를 연기해야 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선거를 연기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지금 6.3 선거를 연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걱정이 많은 거죠. 선관위는 실물 투표지와 공개 개표로 조작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모바일 인증 확대로 디지털 취약점이 새롭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2023년 국정원의 선관위 점검도 전체 IT 장비의 5%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전산 시스템 종속성 증가로 인한 리스크가 과소평가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번 SKT 2,300만 명의 유심 해킹 사건은 불에 기름을 부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신뢰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신원 확인 절차에서 심각한 부정행위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정상적으로 그러면 선거를 치를 수 있느냐,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지금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심 복제 탐지 기술 강화와 선거 시스템의 다중 인증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을 하지만 이미 사건은 벌어졌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2,300만 명의 국민의 휴대폰이 해킹된 상태에서 선거를 그대로 치르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2,300만 명의 지금 유심이 해킹된 상태에서 그대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 이것은 무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종 모바일 투표, 특히 이 경선 과정은 다 모바일 투표 아닙니까? 거의 여기서 부정을 저지를 수 있고 이렇게 선정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조기 대선을 치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투표자의 신원 확인 과정과 투표지 분류기, 선관위 내부자 조력 없이도 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이 문제는 국민들에게 큰 우려를 주고 있는 겁니다. SKT 유심 해킹 사태는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서 디지털 사회의 근간과 민주주의의 신뢰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정선거 우려는 기술적 가능성뿐만 아니라 시민의 불신 관리도 큰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술적으로 해킹이 또 기술적으로 그를 통한 선거 조작이 가능하냐,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을 믿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중앙선관위를 믿지 못했는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믿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유심 선거 시스템 연계 우려에 대해서 선관위에 책임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전에는 말이죠, 선거 시스템이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엔 더군다나 유심 사건이 벌어지니까 유심 사건과 선거 시스템의 취약점이 서로 결합이 되면, 원래 선거 시스템이 이게 취약점이 있었는데 여기에 유심 사태까지 결합이 되면 그야말로 부정선거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선관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부자의 협조 없이는 이 선관위 서버에 들어와서 조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유심 해킹이 일어남으로써 내부자의 도움이 없이도 외부에서 얼마든지 선거 조작이 가능하다. 그럼 이제 선관위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부자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그러면서 선관위의 이 서버에 들어와서 외부에서 조작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을 했는데 좋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 해킹이 일어나기 전이고 유심 해킹이 일어나기 전이고 유심 해킹이 일어난 후에는 외부에서도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이거에 대해서는 선관위는 어떻게 대답을 할 겁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국민의힘 경선. 국민의힘 경선이 지금 모바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ARS 전화하고 이 모바일 투표에서 대규모 지금 부정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여기서 부정으로 당선된 사람이 만약에 정말 대통령 선거에 나갔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도 본인 인증이라든가 내지는 전자개표라든가 이런 것들은 디지털의 영역인데 거기서 이 해킹과 결부돼서 유심 해킹과 결부돼서 부정이 일어난다면 그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가 답을 주지 않는 한 오히려 선거를 연기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SKT 유심 이 해킹 사건은 단순한 어떤 그 해킹 사건을 넘어서 또 경제적 피해라든가 그런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대한민국 대선의 이 부정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일이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중앙선관위는 책임 있는 대답을 그리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신업 TV입니다.